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스닥 지수가 어제 이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 출발했죠. 그러나 종가는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46.60포인트,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뭐 또 흥미로운 뉴스가 좀 많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차트상에서는 이제 지난 2월 달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16일에 2만 200포인트에 좀 이르렀었죠. 지금 이제 19,662포인트 정도. 거의 뭐 2월 초기 하락을 만회한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기업 내부자들은 주식을 자사 주식을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먼저 볼까요?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은 이제 하루 전에 생산자 물 아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그것도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 그 다음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역시 예상보다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 투자자들을 좀 안도시켰다. 이 부분이 이제 전약 후강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핀비지닷컴 먼저 한번 보시죠. 일단 3대 시장 다 하락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PPI 발표되면서 이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죠. 그러나 뭐 쫙 뻗어가는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3대 지수 공이 지난 2월 지수 때까지 회복을 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또 오르면은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이제 주요 종목군을 보게 되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I 관련 주식이 AI 관련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32% 상승하면서 신고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 좀 벌이고 있고요.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고, 엔비디아 1.52% 상승했습니다. 145달러. 이 150달러를 넘는 순간 엔비디아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죠. 자, 애플 강보합, 아마존닷컴 쭉 이렇게 됐고, 테슬라는 2.24% 하락 마감했습니다. 2.24%. 당분간 이 부분에서 좀 등락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시총상 오늘 이 미국의 이 기술주를 좀 이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라클이었죠. 오라클. 오라클이 13%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죠. 그 영향이 AI 관련 주식들에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라클. 여기서 오라클 한번 쳐보죠. 잠시 뒤에 한번 좀 치겠습니다. 오라클에 관련된 소식도 조금 이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주가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무려 13.31% 급등을 했죠. 이 단번에 이제 지난 작년 고점을 돌파를 시켰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라클부터 먼저 볼까요? 오라클의 강력한 매출 전망. 이 클라우드 매출이 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7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왔죠? 오라클이 이제 아주 드라마컬리한 높은 매출 전망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증가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컸죠. 올해 초에 이제 오픈 AI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사프라카츠 CU는 2026년 회계연도는 매출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라클이 이제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좀 이끌었죠. 분위기를 이끌면서 이 S&P 500 맵에 AI 소프트웨어 대명사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칩, 엔비디아, 브로드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반면에 이제 하락한 쪽은 테슬라, 그다음에 구글 메타 뭐 이런 쪽은 좀 주춤한 그런 분위기였죠. 뭐 보잉은 에어 인디아 추락 사고 여파로 4.79% 하락 마감했습니다. 눈에 좀 띄는 종목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좀 위로 올라가죠.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낮은 수준 유지하면서 투자를 안도시켰다고 그랬죠. 아직 관세가 소비자와 기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예상은 한 0.2 정도, 나 0.1% 증가한 걸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죠. 크리스 자카렐리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예상보다 좀 낮게 이틀 연속 좀 나오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좀 이제 그들의 손에 좀 앉아 있게끔 할 여지를 좀 남겨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 연준으로 뭐 테이블에 바로 올려놓을 필요가 없고 좀 기다릴 여유를 좀 줬다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증가 오르지 않는 한 혹은 뭐 좀 개선되는 한 아니면 이제 감소하는 한 연준은 인내심을 가지면서 더욱더 이제 이런 새 관세와 무역 협상이 이 세관세와 무역 협상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한 어떤 더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연준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근데 여전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파월 이제 회장을 파월 총재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여기 이제 트럼프는 이제 파월을 이제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계속 금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압력을 좀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쭉 나왔고 역시 이제 야후 파이낸스의 헤드라인에도 이제 오라클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면서 오라클 주가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리버레이션 데이 2.0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7월 9일로 예정돼 있죠. 자, 주요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6천 달러대고요.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했습니다. NDF에서 13.56원, 1355.40원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43포인트. 10년물 국제금리는 4.35%네요.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VIX, 빅스 지수 한번 보시죠. 오늘 좀 올랐네요. 4.40포인트, 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 뭐 이런 흐름이죠. 자, 아래를 좀 볼까요?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 올해 이제 2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으나 기업 경영진들은 지난 11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나왔는데 워싱턴 서비스라는 분석 기관에 의하면 6월 11일까지 200명의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 반면에 778명은 주식 매도했다. 뭐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일부 매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장 강보합 정도
보합 정도로 보겠죠. 이런 얘기가 있고 코어 이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주가 급등에 따라 공매도 타겟이 좀 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기타 뉴스 보게 되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유럽의 인공지능 컴퓨팅 용량이 향후 2년 안에 1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20개가 넘는 AI 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상 AI 인프라 개발에 미국에 비해서 훨씬 뒤처지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제 AI 공장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자, 테슬라 오늘 한 2% 조정받는데 테슬라 관련 얘기는 테슬라의 전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옵티머스 엔지니어를 로봇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AMD의 리사수 CEO가 AMD의 최신 AI 프로세스를 공개하면서 3년 이내에 5천억 달러 돌파할 것이다. 엔비디아 칩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증시는 CPI, PPI 이게 이제 예상보다 좀 둔화되면서 좀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올려놨죠. 어제 타이틀은 코스피 코스닥 800포인트 돌파하나 이런 얘기했죠. 일단 이제 코스피도 잠깐 내용을 좀 볼까요? 코스피도 코스피 지수가 이제 2,920포인트로 끝났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789포인트 끝났는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게요. 6월 12일자 데이터가 지금 아직 집계가 좀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이 차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어제 막판에 이제 순매도에서 이제 기관과 순매수로 좀 돌아선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장중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단계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는 두려움에 상승할 때는 두려움의 벽을 타면서 상승합니다. 이러다가 대부분 지금 이제 이 시장 분위기를 좀 놓친 분 입장에서는 조정 나오겠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조정 나오면 그때 사야지. 그러나 기다리던 조정이 좀 안 나오는 거죠. 다만 어제 이제 장중 고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끝난 윗꼬리는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선을 좀 깨트리게 되면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워낙 지금 가파른 상승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일선을 깨게 되면 또 대기 매수세로 인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천이라는 숫자를 찍고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 이전에 조정이 나올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5일선 체크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관성 가속도 그리고 이제 워낙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증권사 보고서에서 매수 강력 매수성 이 보고서 나오는 종목군들로 급등 양상이 좀 전개되는 종목도 있다는 거죠. 어제장 가장 핵심은 이제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내 원전 관련주도 이제 동반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방산. 방산은 지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이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배당 촉진 이슈로 어제는 이제 또 일부 금융지주사, 물론 이제 지주사는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법 개정에 따라서 어제는 한진칼이 좀 크게 올랐죠. 다우기술 올랐고요. 그러나 일부 지주사들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서신 교환 희망, 트럼프의 이제 김정은과의 이제 서신 교환 희망, 그리고 대북 확성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북 관련주가 크게 올랐었죠. 여하튼간에 대부분 이 종목 장세 쭉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2,920포인트, 3,000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본인이 세워놓은 원칙대로 좀 대응하시고,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상승에서도 소외감이 상당히 좀 클 거예요. 왜냐? 일단 주식 비중이 없거나 혹은 내가 가진 주식은 못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간접 투자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간접 투자도. 간접 투자를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한 펀드 개념이 아니라 뭐 랩이 됐던 간에 잘하는 운용사, 수익률이 좀 양호한 그런 운용사의 그 상품 위주로 간접 투자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본인이 이 시장을 다 따라하지 못합니다. 지금 웬만한 선수들도 이 시장을 잘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뜨거운 가슴, 겁없는 가슴으로 운 좋게 대응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물량을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간접 투자식의 운용사에 잘하는 운용사에 뭐 랩이랄지 이름 계약이랄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